여러분들과의 강의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동양사상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구절을 맹자와 중용에서 내가 뽑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00번, 1000번을 내가 반복을 해서 강의를 해도 강의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맹자의 그 대장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대장부란 말은 잘 쓰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대장부가 되라. 그 원형이 여기 있어요. 지금 보라고. 경춘이라는 사람이 병가 계열의 사람인 것 같아요. 병가,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짜는 사람, 당시에. 그 맹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시대예요, 전국시대예요. 춘추와 전국이라는 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춘추시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춘추라는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가 커버하는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 전국책이라고 하는 시대가 커버하는 시대. 네?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춘추와 전국시대는 아주 다르죠. 춘추는 굉장히 준하나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질서가 있었던 사회고, 춘추시대는 그 뒤에 이 주나라의 천자의 권위가 몰락을 해서 각 제후들이 서로 싸우던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네? 전국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warring states. 나라들이 싸우니까 이때는 전국시대는 뭐예요? 힘센 자가 여기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 왕노릇하는 데고, 이거는 뭐냐면 패도라고 해요. 패. 왕이라는 거는 이건 왕도의 시대고 이거는 패도의 시대다. 지금 보통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패도의 시대예요. 저희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근데 공자는 어느 시대 사람?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공자는 고상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어느 시대? 전국시대의 유색액이에요. 맹자는. 그러니까 맹자와 공자는 아주 다르죠. 예? 산 시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맹자는 뭐예요? 그 춘추 시대의 난맥상 속에서 공자를 디펜스 하려니까 굉장히 뭐겠어요? 변론이 발달하죠. 그죠? 우리 공자님의 이런 일, 물론 공자도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공자를 디펜드 하는, 그 디펜드 하려면 뭐야? 변론이 탁월해야 되겠죠. 디펜드 하려면은. 그래서 맹자는 짧은 말이 없고 뭐냐면 굉장히 장황하게 쫙 늘어놓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와 사도 바울을 관계를 말한다면 예수는 짧은 말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쫙, 로마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아주 세계적인 구라지, 세계적인 구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다 감복시킨 거예요. 그 편지 하나로. 맹자와 공자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공자는 짧은 말을 탁탁탁탁 던졌고, 뭐죠? 맹자는 그걸 디펜드하는 어마어마한 변론을 쫙 펼쳐갑니다. 장쾌하죠. 맹자처럼 그 공자를 디펜스한 사람이 없어요. 디펜드하고 굉장히 공자의 사정을 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경춘이라는 사람이 물어요. 공손년과 장의라는 사람이 당대 종행가, 그러니까 당대 전술 전략가로서 춘추시대를 좌지우지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제후들이 그냥 판도가 바뀌고 머리를 한번 써가지고 전술을 짜면은 세상이 변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소년과 장이 이런 정도가 되면 지금 세계를 휘두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여기 성이라는 거는 그냥 부사적으로 쓴 거예요. 아주 진실로 대장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화를 내면은 제후들이 벌벌 떨고,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안고 하면은 천하가 조용해집니다. 여기 식이라는 거는 불이 꺼지는 거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야, 어떻게 그 정도를 가지고 어찌, 원인은 어찌 언제야 여기서 어찌 이 사람들을 이 정도를 가지고, 야, 인마 이걸 가지고 대장부라고 나한테 와서 네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맹자가 이제 유치한 질문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맹자가 말하는 거 천하지 광거하고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거하고 가장 천하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고 행천하지 되돌아 천하의 가장 큰 길을 행한다. 그리고 뜻을 얻었을 때는 백성들과 더불어 그의 말비암고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독행기도라.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불능음하고 부귀가 돈이 있다든가 높은 관직이 있다는 게 이 사람을 다 음하게 만들지 않고 빈하거나 돈이 없고 천한 위치에 있도록 빈천을 해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불능이라. 아무리 무서운 무력적인 권력이라 할지라도 위무가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 하는 것이다. 거천하지 광고, 입천하지 정의, 행천하지 대도, 득지 여민유지, 부득지 독행기도, 부귀불능음,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차지위 대장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되씹으면서 살다 보면은 부귀도 나를 음하게 할 수 없고 빈천도 나를 치사하게 만들 수 없고 위무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그 어떠한 삶의 자세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 몸에 배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용의 성론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건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말과 성지라는 게 갈지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천이 들어갔고 인이 들어갔죠. 도는 공통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성실하다, 또 뭐 진실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진실하다는 말을 하고 이 진리라는 말을 하고도 또 좀 다르죠. 이게 서구적인 개념이고,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거는 성실하다는 것을 떠날 수 없다. 성실함이 모든 것에 뭐 알파 오메가다, 전체다. 나는 평생을 이 정성성자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 난 서슴지 않고 내 인생에서 한 자를 고르라면 이 자를 고릅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동양문화권이라는 게 이 고조선 문명과 황하 문명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계절 문화라는 게 이 중요한 이런 사유를 길렀을 것 같아요. 사계절 문화가. 이 문화라는 게 이게 사계절 문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게 이 사계절이 뚜렷한 데서 오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계절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대자연 자체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이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봄이 오잖아. 이 자체의 이 대자연의 운행이
지금 사실 상당히 성실하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이 문화도 뭐 겨울이 되면은 겨울도 다 떨어졌지만은 저게 또 봄이 되면 다시 이게 거름이 돼서 싹이 돼서 올라오고 그야말로 이 온 천지의 변화 자체를 동양인들은 성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 성실함 그 자체에 여기서 지라는 게 빠진 거를 성실함, sincerity, authenticity, sincerity itself 그 자체가 말이에요. 이것은 the way of heaven. 이것은 천의 길이다. 하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길은 성실함 그 자체예요. 사실은 지금 말이야 아무리 뭐 인간들이 까분다 그래도 이 문명을 만들었지만은 이 문명 구조라는 게 자연의 성실함 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 문명이 지금 너무 과대해져 가지고 자연의 성실함을 그냥 파괴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서 지금 가을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봄으로 돌아가고 겨울에서 다시 여름으로 건너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저가 사실은 이 대자연의 길, 이 천지도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인들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가시예요. 성실함이라는 게 가시라고. 자연 그 자체가 성하다. 성실하고 그 성실함은 뭐예요? 아주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대자연에. 그러니까는 뭐야? 그 자체는 하늘의 도다, 하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저 대자연의 성실함과 같이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저기 있는 나무가 저렇게 다 잎이 떨어져서 저러고 있지만 저게 봄이 되면은 그 연두빛의 그 싹을 내면서 피어오를 때 한번 보세요. 털 하나 여러분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이 털 하나 생산할 수 없어요. 근데 대자연은 그 치밀한 결구를 며칠 내에 길러내잖아요. 길러내고 저 나무든 연두꽃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거를 경이롭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경이롭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성 자체는 천지도지만 그것을 성실한 그 자체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끊임없이 성해지려고 하는 지는 이건 진행형의 어떠한 조동사 비슷한 거예요. 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자연의 성실함에 여러분들이 도달하려는 노력이 인간의 길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 그 자체는 불면이 중하고 힘쓰지 않아도 들어맞고 여기 중이라는 건 쭉 사성에 들어간다. 불사이 득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풀린다 그 말이야. 수학 문제가 서로 풀려. 불사이 득하며 종용중도라 그냥 편안하게 종용 한가롭게 세상을 바라봐도 중도라는 건 도에 들어맞아. 이것은 성인의 경지다. 릴렉스, 아주 릴렉스 됐는데 그게 다 착착 들어맞아. 그런데 성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을 골라내어서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졸릴 때 자고 이러면 성인이나 하는 거야. 너는 졸릴 때 안 졸리려고 노력하는 게 성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안 주는 게 좋은 거니까 안 주는 걸 선택을 해서 그거를 고집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그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길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여기 5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게 정말 동양인의 아주 핵심적인 덕목에 박학지 널리 배우십시오. 되신 대로 폭넓게 배우라는 거야. 박학지. 그리고 뭐야? 신문지. 깊게 자세히 뭐야? 질문을 하는 거야. 캐물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학문이라는 거에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이게 묻는다는 문자예요. 많은 사람이 학문을 이렇게 쓰더라. 젊은 애들이. 학문이라는 건 뭐냐? 원래 문학입니다. 문학. 원学, 学问 이렇지만 원래는 원学예요. 뭐예요? 배운다는 건 오로지 묻는 자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묻는 것이 곧 배우는 거예요. 원学. 그러니까 항상 문학이에요. 학문의 가장 근원적인 거 뭐냐면 묻는다는 거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냐면 신사지. 아주 신중하게 reflection,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사.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반추한다는 거예요. 반추. 여기 사라는 건 반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변지. 명료하게 분별하는 거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명변. 여기서 앞에 신사와 명변을 우리가 합쳐서 뭐가 됐죠? 사변이라는 말이 됐고, 그죠? 앞에 박학과 신문을 합쳐서 학문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학문과 사변. 그 다음에 결론은 뭐죠? 이건 다 정신적인 프로세스예요. 이것을 돈독하게 실천에 옮겨야죠. 독행이 빠지면 안 되죠. 돈독하게 여러분들은 그걸 실천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유불학. 배우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여기 강의에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오지 않은 사람 오지 않은 거지. I don't care. 그거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학지불능이면 불조야. 배우기 시작했을지언정 배우기 시작했으면 능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는다. 불조라는 중도에 포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묻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러나 일단 물으면 알지 않으면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유불사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일단 했으면 생각하여 얻어지지 않으면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변하면은 변한 것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행하여 돈독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살라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나하고 따라서 읽어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여기서 인과 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양 말에서는 기는 자기를 말해요. 인이라는 건 타인을 말해요. 타인. 예? 타인을 말하는 거야. 인이라는 것은 타인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타자화되어 있는 거, 옆모습이라는 건 타자화되어 있는 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뭐라 그러면 타인이 사람들이 한 번에 능해. 수학 문제도 딱 보고 나서 쫙 풀어. 그런 애들이 그 머리 좋은 애들.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럴지 몰라.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능해. 그러면은 나는 100번을 해서라도 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타인이 하면 나는 100번을 해라.
신명지 한 사람이 떠나면 10번을 그냥 딱 해버려. 나는 1000번을 행하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100번을 하고 사람이 10번에 능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비록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가 될 것이요 유약한 자도 반드시 수유필강이라 반드시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이 한 번 하면은 한 번에서 한다? 그럼 난 10번 하지. 남이 10번에서 능해? 그럼 1000번을 한다. 미국 사람들이 한 번에 됐다? 우리는 10번을 해서라도 이 환난을 극복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역사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 미래의 역사는 지금 뭐 정치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예요. 불과 뭐 10년, 20년 후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와요. 지금 점점 뭐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여성이 됐다는데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해서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0대 여성이 대통령이 돼서 좀 본때를 보여줬으면 난 좋겠어. 여기 졸업장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졸업장을 갖고 오세요. 축하합니다. 종로 도올서원. 위 학생은 배움을 향한 뜨거운 열의로 본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